이게 뭐야? 이건 돈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잖아. 고요하던 로비의 날카로운 분사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지고 희뿌연 소독약 안개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사정없이 뒤덮어 버렸습니다. 고작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주줄 쌈짓돈을 쓰레기 취급하며 사람을 벌레 잡듯 소독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직원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뿌린 그 소독약이 은행의 문을 닫게 만들 재앙의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을요. 할머니가 젖은 얼굴을 닦으며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낸 지 딱 5분 뒤 이 오만한 은행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반전이 들이닥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오후 강남 테헤란로 골드타워 1층 은행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검은 흙탕물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자국의 끝에는 낡은 노란 우비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죠. 황금자, 올해 78살. 손마디가 굵고 등이 살짝 굽은 이 할머니는 녹슨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납작하게 접은 폐지 몇 장과 빈 소주병 서너 개,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실려 있었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손주의 첫 적금을 들어주려고 3개월 동안 모은 동전과 지폐 3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걱, 삐걱. 녹슨 바퀴가 구를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 흙탕물이 번졌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숙인 채 최대한 구석으로 붙어 걸었지만 장마에 젖은 유모차 바퀴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스톱! 거기 할머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만수 지점장이었어요. 40대 후반의 이 남자는 기름칠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채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닥에 흙칠하는 거 안 보여요? 만수는 금자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콧구멍이 벌름거렸어요. 마치 악취라도 맡은 것처럼 손등으로 코를 가렸죠. 이거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대리석이라고요? 얼마짜린 줄 알아요? 금자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젖은 우비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금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고개는 숙이고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지점장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가늠하듯 저울질하듯. 만수는 그런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구석에 서 있던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김철수, 뭐해? 빨리 대걸레 가져와서 이 자국 빡빡 닦아? 냄새나니까 환기도 시키고. 20대 중반의 청원경찰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제복은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그는 묵묵히 창고로 가서 대걸레를 가져왔습니다. 철수가 금자의 뒤를 따라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청년은 그 뒤에서 흙탕물 자국을 지웠죠. 마치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처럼요. 금자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청년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금자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피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을요. 금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찰나였어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죠. 할머니, 창구는 저쪽이에요. 빨리빨리 볼일 보고 나가세요. 만수가 턱으로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손가락조차 쓰기 싫다는 듯이요.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에 금태 안경,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만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찡그려져 있던 얼굴이 활짝 펴지더니 이가 드러나도록 웃었어요. 아이고, 박 회장님. 이 비에 어쩐 일이세요? 어서 오십시오. 만수는 VIP 고객에게 달려가며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방금 전 금자에게 보여줬던 그 냉랭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인간. 금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로요. 할머니의 손이 유모차 손잡이를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낡은 철제 손잡이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창구 앞에는 번호표를 뽑은 손님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금자가 다가가자 몇몇 손님들이 코를 막거나 자리를 옮겼어요. 젖은 우비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유모차에서는 폐지 냄새가 났으니까요. 금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97번. 전광판에는 82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9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금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유모차를 끌고 3번 창구로 향했어요. 창구 안에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모 과장. 그녀는 금자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라텍스 장갑이었습니다. 착, 착. 양손에 장갑을 끼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금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젖은 비닐봉지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주 적금 하나 들려고 왔는데요. 미모의 눈이 비닐봉지를 훑었습니다. 그 안에 든 젖은 동전들과 구겨진 지폐들을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미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그녀는 라텍스 장갑을 낀 손가락 끝으로 비닐봉지를 톡 건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주 적금 들려고요. 32만 원이에요. 금자가 대답했습니다. 미모는 봉지 입구를 살짝 벌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미모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마치 독가스라도 맡은 것처럼 손으로 코를 틀어 막았죠. 봉지 안에는 비에 젖은 동전들이 서로 엉겨붙어 있었고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들이 축축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안 돼요. 미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요? 내가 모아온 돈이에요. 돈이요? 미모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예요. 저기 보이시죠? 저 동전 분류기. 미모가 턱으로 창구 옆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네모난 기계 위에 파란 불이 선명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저 기계는 굉장히 정밀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동전 넣으면 바로 고장 나거든요. 그럼 제가 깨끗하게 닦아볼게요. 미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요, 닦아도 지금 사용 못해요. 고장 났거든요. 아침부터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자도 알았고 미모도 알았어요. 하지만 미모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 미모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목소리에는 독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우리 은행은 아무 고객이나 안 받아요. 좀 가려서 받는다고요. 가려서요? 네. 할머니 같은 분은 솔직히 저희가 안 받아요. 저희는 자산이 좀 있는 VIP만 받아요.
다른 작은 은행 가보세요. 금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참고 있는 것이었죠.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손주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줘요. 내가 동전이랑 지폐 다 닦아서 줄 테니. 아, 됐고요. 미모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서랍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꺼낸 것은 커다란 살균 스프레이였습니다. 흰색 통에 파란 글씨, 병원에서 쓰는 것처럼 생긴 대용량 스프레이였죠. 잠깐만요, 이게. 금자가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칙칙칙. 미모가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하얀 안개가 금자의 얼굴을 향해 퍼져나갔어요. 꺼내지 마세요. 더러운 거. 칙, 칙, 칙. 미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자의 얼굴에, 손에, 그리고 비닐봉지 위에 스프레이를 난사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콜록, 콜록콜록. 금자가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코 안이 얼얼했죠. 하얀 안개 사이로 미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마치 벌레를 쫓는 것처럼 스프레이를 뿌려대고 있었어요. 아, 먼지 날린다고요. 세균이 퍼지잖아요. 미모가 소리쳤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폐지 줍는 사람 아냐? 은행에 왜 온 거래? 금자는 소독약 안개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폐가 쓰렸어요. 목구멍이 칼칼했죠. 하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돈, 손주 민준이를 위해 3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폐지 팔고, 빈병 팔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 돈이 지금 세균 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은행은요. 미모가 스프레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승리자의 미소였죠. 이런 세균 덩어리 취급 안 해요. 편의점이나 가보세요. 거기선 받아줄지도 모르니까. 칸막이 너머로 미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화장한 얼굴, 잘 정돈된 머리카락, 금빛 귀걸이. 그리고 그 아래 썩어 빠진 미소. 금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소독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드러났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눈물이 아니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였습니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모의 명찰을 한번 똑바로 쳐다봤어요. 최미모. 그 이름을 눈에 새기듯이. 미모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알 리가 없었죠.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스프레이를 뿌렸는지. 금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미모가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눈을 흘겨도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모차 손잡이를 더 꽉 움켜쥐었죠. 적금 하나 드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래요. 금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국어라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되레 따지는 것 같았죠. 미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직도 안 가고 뭐래? 아니 할머니, 방금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으셨어요? 편의점 가시라니까요. 편의점에서 적금을 들어요? 아, 미모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마치 두통이라도 온 것처럼. 보세요 할머니, 저도 바빠요. 뒤에 손님 밀렸단 말이에요. 미모가 금자 뒤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손님 서너시 이쪽을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짜증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금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적금 하나만 들면 바로 갈게요. 아, 진짜. 미모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볼펜이 떼구르르 굴러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할머니, 이 비닐봉지 안에 있는 동전, 지폐 셀 시간이 없으니 다른 곳 가보라고요. 최 과장이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란이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 지점장이었어요. 그는 VIP 라운지 쪽에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이미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까 그 VIP 손님을 라운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기분 좋게 아메리카노 한 잔 대접하려던 참이었는데 창구 쪽에서 소란이 터진 겁니다. 최 과장,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지점장님. 저 할머니가. 미모가 금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까부터 안 된다고 하는데 안 가요. 적금 들어달라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만수의 시선이 금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노란 우비, 낡은 유모차, 그 안에 담긴 폐지와 빈 병들. 만수의 미간이 확 구겨졌어요. 아, 아까 그 할머니잖아. 만수가 금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할머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볼일 보고 빨리 나가시라고 했잖아요. 적금 하나 들면 나가요. 적금? 만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강남이에요, 강남. 30만 원짜리 적금 들려고 이 난리야? 32만 원이에요. 뭐요? 32만 원이라고요. 만수의 눈이 실룩거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말대꾸를 하는 거야? 하, 이것 봐라. 만수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나 지금 바빠요. 저쪽 라운지에 중요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 그분 자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500억이야, 500억. 만수가 손가락 5개를 쫙 폈습니다. 근데 할머니 때문에 그분 대접을 못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요?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수의 얼굴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할머니,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정그러시면 나도 방법이 있어요. 만수가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면 할머니 콩밥 드셔야 해요. 알아요? 콩밥. 그 말에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킥킥거렸어요. 저 할머니 경찰에 잡혀가나 봐. 에휴, 나이 먹어서 창피하게. 수군거림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 담담한 얼굴이 만수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아, 진짜. 이 할머니가. 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는 홧김에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퍽! 만수의 구두가 유모차 바퀴를 걷어찼습니다. 쾅! 유모차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안에 있던 폐지가 흩어지고 빈 병이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검은 비닐봉지가 터졌습니다. 동전 수백 개가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까지. 금자가 3개월 동안 모은 돈이 로비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전 구르는 소리만 또르르, 또르르 울렸죠. 금자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주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발밑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어떤 동전은 멀리 굴러가 누군가의 구두에 부딪혔고 어떤 동전은 의자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멈칫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뒤늦게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황은 잠깐이었죠. 뭐야, 이거 치워.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철수에게로 향했어요. 야, 김철수.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거 당장 쓰레기통에 쓸어 담아. 쓰레기통? 그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주의 적금이 쓰레기가 됐습니다. 동전이 아직도 구르고 있었습니다. 또르르, 또르르. 100원짜리 하나가 만수의 구두 앞에서 멈췄어요. 만수는 그 동전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바퀴벌레라도 보는 것처럼 인상을 찌푸렸죠. 야, 김철수. 만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귀 막혔어? 이거 당장 쓰레기통에 쓸어 담으라고. 철수는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들고 있던 대걸레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어요. 그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훑쳤습니다. 빨리 안 움직여. 만수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VIP 손님이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꼴이 뭐냐는 표정이었죠. 철수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창고 쪽이 아니었어요. 그는 대걸레를 벽에 기대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금자 쪽으로 걸어왔어요. 만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야, 뭐해? 쓰레기통 가져오라니까 왜 거기로? 철수가 멈춰섰습니다. 금자의 앞, 동전이 가장 많이 흩어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툭! 제복 바지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딸깍! 500원짜리였어요. 철수는 그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전을 집었어요. 딸깍! 딸깍!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손님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은 청년에게로 쏠렸죠.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동전을 주었어요. 의자 밑으로 굴러간 것도 누군가의 구두 옆에 떨어진 것도 하나하나 손으로 집어 모았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김철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동전을 주울 뿐이었죠. 내가 쓰레기통에 담으라고 했지. 누가 손으로 주우래? 만수가 철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렸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해? 용역 주제에 지점장 말을 씹어? 철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딱 1초였어요. 그는 다시 손을 뻗어 동전을 집었습니다. 딸깍! 만수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진짜. 만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철수의 뒤통수를 내리칠 기세였어요. 바로 그 순간, 그 손 내리는 게 좋을 거야.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만수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금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만수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죠. 뭐라고요? 만수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천천히 내렸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동전을 줍고 있는 철수의 등을 바라봤죠. 굽은 등, 땀에 젖은 셔츠, 묵묵히 움직이는 손, 금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그 담담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이 청년이야. 금자는 다시 만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래, 그래서 경찰 부른다며? 빨리 불러봐. 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까 콩밥 먹여준다고 했잖아. 빨리 불러.
내가 기다려줄게.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래? 방금 전까지 쭈뼛쭈뼛하던 할머니가 왜 갑자기 돌변한 거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양손 가득 동전을 쥐고 있었어요. 그는 금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철수의 손바닥 위에 동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주운 거예요. 금자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투박한 손, 동전 줍느라 먼지가 묻은 손. 하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죠. 고마워요. 금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한 것. 금자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이게 당연한 거지. 남의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워주는 게 당연한 거야. 금자는 철수의 얼굴을 한 번 더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너는 꼭 데려갈 거야. 금자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금자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찰나에 금자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굽신거리던 할머니는 사라졌어요. 금자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기종이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만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저런 폰을? 하지만 만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요즘 누가 스마트폰 없어? 손주가 사줬겠지. 금자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단축번호 1번. 전화가 연결됐어요. 뚜루루.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행 로비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회장님? 거기 계십니까? 회장님. 그 호칭에 만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죠. 요즘 동네 슈퍼 사장님도 회장님이라고 부르잖아. 금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 목소리가 달랐어요. 아까까지의 그 쭈뼛쭈뼛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서늘했어요. 나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15층 서랍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들고 1층으로 내려와. 15층? 만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15층이라고? 이 건물 15층은 빈 사무실 아니었나? 아니, 거기 뭐가 있더라?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잠깐. 금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 준다. 예, 5분. 그 안에 내 앞에 안 서면 자네도 곤란해질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챙기는 소리 같았어요. 4분 58초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금자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만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연극이에요? 연극? 15층이요? 임대차 계약서요? 박 변호사요? 만수가 손가락을 꺾으며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할머니, 이 건물 15층이 뭔지 알아요? 거기 사무실 월세가 얼마인 줄 알아요?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500이에요. 2,500만 원.
할머니 폐지 팔아서 100년을 모아도 못 내는 돈이라고요. 만수가 킥킥 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따라 웃었어요. 미모는 대놓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죠. 아이고 할머니, 허세도 적당히 부리셔야지. 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변호사요? 할머니 손주 이름이에요? 아님 동네 법무사? 깔깔깔. 웃음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까지 킥킥거렸어요. 미친 할망구 아냐? 치매 걸린 거 아니냐고? 경찰 부르기 전에 병원부터 불러야겠네.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미소가 거슬렸습니다. 뭐가 웃겨요, 할머니? 기다려봐. 금방이니까. 만수의 눈이 실룩거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끝까지 허세를 부리네. 좋아요, 기다려줄게요. 만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5분 안에 그 박 변호사인지 뭔지가 안 나타나면 그땐 진짜 경찰 불러요. 무고죄까지 추가해서. 그래.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눈이 만수를 똑바로 관통했어요. 5분 안에 나타나면 어떡할래?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설마. 저 할머니가 뭔데? 나타나면요? 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타나면 내가 할머니한테 3000배 올릴게요. 어휴, 웃기시네 진짜. 3000배. 금자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건 좀 힘들겠네. 무릎이 나만하질 않을 텐데. 만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저기 1분 지났어요. 철수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죠.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2분, 3분. 만수는 슬슬 여유로워졌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저 할머니가 무슨 건물주야? 4분. 미모가 키득거렸습니다. 할머니, 박 변호사님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분 30초. 만수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됐어요. 이제 경찰 부를게요. 띵동.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만수의 손이 멈췄어요. 스르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미모도 직원들도 대기석의 손님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죠. 문 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 한눈에 봐도 비싼 옷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 서너시 따라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과 문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어리둥절했어요. 저 사람들은 또 뭐야? 땀범벅이 된 남자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만수를 스쳤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쳤죠. 만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야, 저 자식? 남자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할머니. 금자였어요. 남자가 금자를 향해 뛰었습니다. 아니, 달려왔어요. 전력 질주였죠.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탁탁탁 울렸습니다. 그리고 금자 앞에서 멈춰 섰어요. 허리가 꺾였습니다. 90도, 완벽한 90도였어요.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호출하셨습니까? 말씀하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어요.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만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 4분 58초. 금자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2초 남았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남자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금자의 낡은 운동화 앞에 땀방울이 떨어졌지만 남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뇌가 멈춘 것 같았죠. 저 사람이 저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만수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죠. 뭐요? 아니 그러니까. 만수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폐지 줍는 할머니가 누군데 이러시는 거예요? 박 변호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폐지요? 그가 금자를 돌아봤어요. 노란 우비, 낡은 유모차, 그 안에 담긴 폐지와 빈 병들. 그리고 다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박 변호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 눈이 장식이야? 예. 눈이 장식이냐고? 박 변호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났어요. 이 건물 이름이 뭐지? 그게 골드타워잖아. 박 변호사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천장, 번쩍이는 샹들리에, 이태리산 대리석 바닥. 이 건물 지하 주차장부터 20층 옥상까지 이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것. 박 변호사가 다시 만수를 바라봤어요. 입은 거야.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골드타워 소유주. 박 변호사가 금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왕을 소개하듯이. 황금자 회장님이시다. 쿵. 만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금자? 골드타워 소유주?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었어요. 아니, 수도 없이 들었죠. 강남 부동산 업계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이었습니다. 테헤란로의 빌딩 3채, 청담동의 상가 2곳, 자산 5천억. 그 황금자가 이 할머니라고? 만수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금자가 입을 열었어요. 만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폐지 줍는 할머니라서 건물주가 되면 안 되냐?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뭐라고 했더라? 금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했어요. 이태리 대리석이라며? 얼마짜리냐고 물었지? 만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내가 알려줄까? 금자가 만수의 앞에 멈춰 섰어요. 3억이야. 이 로비 바닥 가는데 3억 들었어. 만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돈 내가 냈다. 금자의 눈이 만수를 관통했어요. 근데 그 바닥 주인한테 뭐라고 했더라? 흙칠한다고 했나? 냄새난다고 했나? 만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어? 금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 몰랐겠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건물주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금자의 말투가. 근데 있잖아. 금자가 만수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건물주인 줄 몰랐으면 그래도 되는 거야? 만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면 걸레로 따라다니며 바닥 닦아도 돼. 건물주가 아니면 유모차를 발로 걷어차도 돼. 건물주가 아니면 손주 적금 들러온 할머니한테 경찰 부른다고 협박해도 되냐고. 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금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창구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미모가 보였습니다. 거기 최 과장. 미모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건물주가 아니면 얼굴에 소독약 뿌려도 되나? 미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금자가 다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더라? 내가 5분 안에 사람 데려오면 3,000배 하겠다고? 만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이 닿았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눈이 삐었나 봅니다. 만수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린 지점장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은행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킥킥거리던 손님들도 수군거리던 직원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금자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노란 우비에 단추를 풀었어요. 툭, 툭, 툭.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만수의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우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젖은 우비가 이태리산 대리석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아까 같았으면 만수가 펄쩍 뛰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꿈쩍도 못했어요. 금자가 지점장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아니,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털썩? 금자가 지점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서류. 금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재빠르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스르륵. 금자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맨 위에 골드타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금자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은행 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최미모 과장. 금자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창구 안에서 미모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아까부터 의자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 있었죠. 네. 미모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리 와봐. 금자가 손가락으로 책상 앞을 가리켰어요. 미모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시도 끝에 겨우 일어섰어요. 또각, 또각. 미모의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평소엔 경쾌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장송곡처럼 무거웠죠. 미모가 금자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선이 바닥에 박혀 있었죠. 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좀 봐. 미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자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 미소가 더 무서웠습니다. 최 과장, 아까 그 기계 있잖아. 금자가 창구 옆 동전 분류기를 턱으로 가리켰어요. 고장났다고 했지? 미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지금은 고쳐졌나? 금자가 기계를 바라봤어요. 파란불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켜져 있었고 지금도 켜져 있었죠. 처음부터 고장 난 적이 없었어요. 내 눈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금자가 다시 미모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눈엔 안 보였나 보지? 미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거짓말? 금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거짓말만 했나? 미모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금자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미모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세균 덩어리라고 했지? 미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돈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했고, 미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금자가 미모의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 사이 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에 소독약 뿌렸지? 미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이 닿았어요. 미모가 두 손을 모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린 미모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미모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금자가 입을 열었어요. 최 과장. 미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아까 내 돈 보고 뭐라고 했더라?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나? 미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렸죠. 금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모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근데 있잖아. 금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돈으로 지은 이 건물에선 왜 냄새가 안 나지? 미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같이 썩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지니까 돈이 더러워지는 거야. 미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금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를 돌아봤어요. 저 사람 이름 적어놔. 예, 회장님. 박 변호사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금자가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만수가 아직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리고 있었죠. 금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제 저놈 차례야. 금자의 시선이 만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점장은 아직도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양복 무릎이 찢어져 있었고 이마는 대리석 바닥에 찧어서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강만수 지점장. 금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만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만수가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금자의 발 앞에서 멈췄어요.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눈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죠. 제가 미쳤습니다.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만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집에 애들이 셋이에요. 막내는 이제 겨우 7살이라고요. 제발, 딱 한 번만. 만수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빨간 피가 하얀 대리석 위로 번졌습니다. 금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강 지점장.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이었어요.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00억짜리 손님 대접 못하고 있다고 했지? 만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32만 원 들고 이 난리냐고 하면서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모차 발로 걷어차면서 뭐라고 했더라? 금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경찰 부른다고 했지? 콩밥 먹여준다고 했어. 맞지? 만수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 손주 적금. 우리 민준이 첫 적금이야. 금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7살짜리 손주한테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려고 3개월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근데 자네가 그 돈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금자가 만수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쓰레기통에 쓸어 담으라고 했지?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됐어. 금자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금자가 박 변호사를 돌아봤어요. 계약서 가져와. 박 변호사가 재빠르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금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임대차 계약서였죠. 이 은행, 우리 건물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지? 7년 됐습니다, 회장님. 월세가 얼마였더라? 월 2,300만 원입니다. 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300만 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고 있었어? 7년이면. 금자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대충 20억은 냈겠네. 20억. 만수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20억 낸 세입자가... 금자가 만수를 내려다봤어요. 건물주 얼굴도 못 알아봤어. 만수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금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방 빼.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방 빼라고. 금자가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여기서 7년을 영업했습니다. 단골 고객도 다 여기 있고 갑자기 나가라니. 갑자기? 금자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내가 갑자기 그랬어? 자네가 내 유모차 발로 찬 건 갑자기 아니고. 만수의 입이 닫혔습니다. 자네가 내 손주 적금 쓰레기통에 담으라고 한 건 갑자기 아니었어? 만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내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금자가 서류를 만수 앞에 던졌습니다. 주인도 못 알아보는 눈으로 무슨 돈을 굴려. 만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나가면. 금자가 몸을 돌렸어요. 보증금 전액 몰수야. 만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보증금이요? 보증금이 30억인데요. 알아. 금자가 대답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빨리 나가. 만수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발요.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만수의 통곡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요. 금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금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로비 구석이었죠. 철수가 서 있었어요. 청년은 아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난리가 나는 동안에도, 만수가 통곡하는 동안에도 묵묵히 서 있었죠. 금자가 철수를 바라봤어요. 자네. 철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름이 뭔가? 김철수입니다. 철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철수. 금자가 그 이름을 한번 되뇌었습니다. 아까 왜 그랬어? 예. 동전. 왜 주었어?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거? 네. 남의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금자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미소였습니다. 자네 여기서 얼마 받아? 210만 원이요. 용역업체 소속이지? 네.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15층으로 출근해.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15층이요? 내 수행비서 자리가 하나 비었어. 철수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수행비서요? 왜? 싫어? 아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안 해봤으면 배우면 돼. 금자가 철수의 어깨를 툭 쳤어요. 나는 말이야.
금자가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처럼 묵묵히 제 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 남이 뭐라 하든 윗사람이 뭐라 하든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사람 요즘 찾기 힘들거든. 금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봉은 5천으로 시작하고 일 잘하면 더 올려줄게. 철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휘청거렸습니다. 5천이요? 왜? 저거? 아닙니다. 철수가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가 철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내일 보자. 금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재빠르게 다가와 금자의 팔을 부축했어요. 금자가 은행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깥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자의 표정은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뭘로? 롤스로이스요. 에이, 그건 너무 튀어. 금자가 손을 저었어요. 그냥 벤츠로 해. 제일 큰 놈으로. 알겠습니다. 금자가 출입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은행 안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만수,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미모, 그리고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철수. 금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 오는 날엔 역시 은행 구경이 제맛이야.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우산을 펼친 수행원들이 금자를 에스코트했습니다. 검은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죠. 금자가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행 안에는 만수의 통곡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으악! 30억?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금자에겐 더 이상 노란 우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